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요, 이번 시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PTGUI하고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노라마 360도 VR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공부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전 시간에 오토파노 비디오에 비해서 약간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좀 옵션을 좀 디테일 있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개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약간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쉽게 얘기하시면 약간 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 때의 그 과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TGUI, PT9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자, 파노라마 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데 플랫폼은 윈도우즈하고 맥OS 10을 지원합니다. 자, 일반적인 환경을 다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오리지널리 스태티드 에즈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포 파노라마 툴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파노라마 툴에서 시작됐다는 설명이 있고요. 특징으로 내세우는 것은 빠르고 편하고 강력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빠르고 편하고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능적인 차이는요. 오토파노 쪽하고 PTV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기서 지원하는 거 여기서도 지원하고요. 그 지원을 하는데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PT9위 같은 경우는 PT9위 기본 버전이 있고 PT9위 프로 버전이 있는데 프로 버전을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PT9위는 비디오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지원하지 않고요. 한 장 한 장의 이미지 파일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뭐 JPG라든가 TIF 같은 파일을 지원하는데 그때 배치 스티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치 렌더링인데요. 이 배치 렌더링을 통해서 하나의 프리셋을 만들고 그 프리셋 안에서 시퀀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네이밍 변경이라든가 요령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PTGUI 프로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컬러 매칭의 비네팅이라든가 익스포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도 컬러 매칭을 하려면은 프로 버전이 있어야 되고요. 뭐 약간 프로 버전이 있는데 프로 버전하고 일반 버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프로 버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0달러 선에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큰 부담은 없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 2016년 4월인데요. 4월 초인데 2016년 1월 5일에 현재 10.0.15 버전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버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PTV를 처음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일단은 왼쪽 그림에 있는 카메라 렌즈 데이터를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렌즈 타입을 오토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도 기본적으로 잘 붙는 이미 360도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포칼 렌스하고 이미지 센서 및 여기 있는 적혀져 있는 크롭 팩터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것들이 정확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안 붙는 것도 붙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포칼 렌스하고 이미지 센서 사이즈 및 크롭 팩터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운데 있는 카메라 이미지를 보시면요. 동그랗게 볼록하게 렌즈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렌즈인데 그 영역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렌즈의 초점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렌즈가 단렌즈가 됐든 아니면은 줌렌즈가 됐든 간에 줌렌즈는 많은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렌즈에 빛이 모이는 초점 영역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 빛이 모인 초점 영역에서부터 센서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포컬 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실제 도면에서는 F가 바로 포컬 렌스예요. 그리고 자 정확하게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D라고 적혀져 있는 게 바로 그 필름인데요. 필름의 디멘션인데 이게 디지털에서는 CCD 또는 CMO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필름의 디멘션이 있는데 그래서 포컬 렌스하고 필름의 디멘션을 알고 있으면은 실제 그 이미지의 화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각을 필드 오브 뷰라고 그러는데 FOV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F값이 바로 포컬 렌즈 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리고 디멘션의 절반이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코사인으로 계산하면요. 코사인을 계산하면은 화각의 절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화각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포컬 렌스가 짧으면은 화각이 커지게 되고요. 포컬 렌스가 길면 화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 같은 경우는 화각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옆에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28mm 렌즈는 화각이 넓고요. 210mm 렌즈는 굉장히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화각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실제 저희가 예제 파일을 통해서요. PT9E에서 오토로 놨을 때하고 이렇게 화각을 이렇게 정해줬을 때, 그리고 고프로 렌즈의 화각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T9E를 처음 실행시키면요. 1번, 2번, 3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번 로드 이미지, 2번 얼라인 이미지, 이미지를 정렬해서 스티치하는 거죠. 3번 렌더링 거는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디테일 있게는 어드밴스 과정을 통해서 디테일 있게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 이미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파노라마에 붙일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파노 이미지인데 이때 영상 파일은 당연히 선택이 안 되고요. 선택이 안 되고 실제 한 장의 프레임에서의 각 카메라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JPG 파일을 이렇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하면은 총 7장의 파일이 이렇게 오픈이 된 것을 여기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오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렌즈 타입도 오토고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포칼 렌스 그리고 크롭 팩터 이런 거 적지 않으면은 OK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고프로의 포칼 렌스는 15mm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4의 기준으로 했을 때 15mm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 15mm는요, 참고로 35mm 필름 기준에서 15mm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고프로가 가지고 있는 화각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형 필름, 그러니까 뭐 DSLR로 따지면 풀프레임 기준인 거죠. 풀프레임 기준으로 화각을 따졌을 때 15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라고 적고요. 15. 여기 보시면 크롭 팩터가 있는데 이거는 포칼 렌스 멀티플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참고로 3.918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풀프레임 기준의 CCD나 CMOS 센서 사이즈에 비해서 3.918배만큼 고프로의 센서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예요. 실제 고프로의 센서는요, 가로가 8.834mm, 세로가 6.626mm입니다. 자, 6.616mm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프리셋이 있어요. 와이드 앵글일 때는 대충 다음과 같은 프리셋을 갖는다. 노멀 렌즈일 때는 다음과 같은, 텔레 렌즈일 때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자, 이 밑에 있는 해당 사이즈는요, 뭐 약간 프리셋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기준은 36mm 곱하기 24mm가 일반적인 프리셋이에요. 그래서 뭐 크롭 팩터 1일 경우로 얘가 잡는 거죠. 기본적으로 크롭 팩터 1일 경우이고 28mm가 와이드 앵글인데 28mm 렌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컴팩트 카메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노멀 렌즈가 50mm죠. 그리고 텔레 렌즈는 80mm 정도로 해서 이 프리셋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굉장히 레퍼런스한 컴팩트 카메라 기준의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컨버터라고 그래가지고 텔레컨버터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텔레컨버터를 끼우고 더 망안으로 찍었을 때 그게 몇 배의 텔레컨버터 줌인가에 따라서 여기 팩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건데요. 자, 일단 고프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노멀 렌즈가 있고 PCI 렌즈가 있는데 고프로 카메라는 PCI 렌즈 규격을 가지고 굉장히 넓게 슈퍼 와이드로 보이는 규격이죠. 그래서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렉트 리니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PCI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15mm 3.918인데 자, 여기에서 크롭 팩터가 3.918이란 거는 사실은 저는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 외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살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센서의 사이즈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크롭 팩터가 나와요. 그래서 센서 사이즈 8.834 곱하기 6.616인데, 이거는 이 수업이 끝나면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지만 OK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OK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제가 제대로 했을 때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스티칭이 얼마나만큼 틀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 누르면요. OK. 자, 누르면은, 자, 이게 OK가 눌러져서 여기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얼라인 이미지 눌러주시면은 스티칭이 바로 이렇게 쭈르륵 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스티칭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제대로 안 됐네요. 자, 이게. 자, 왜 제대로 안 됐냐면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오토매틱으로 붙고져 있고, 크롭, 멀티플라이는 맞는데, 포칼이 지금 2.5mm로 되어져 있죠? 포칼은 15mm죠. 15mm. 자, 그리고 얼라인 이미지. 자, 그러면은, 아, 네. 이제, 자, 얘네들이 이렇게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티치면이 완벽하게 지금 다 붙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자,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얘가 붙여져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게 파노라마 에디터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1번, 아이고, 지금 이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움직이거든요. 1번 뷰 이미지, 그리고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4번 이미지, 5번 이미지, 6번 이미지, 그리고 0번 이미지.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총 7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각각 이미지 영역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블렌드로 합쳐졌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이미지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위에 인덱스 넘버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죠? 자, 이렇게 인덱스 넘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파노라마 360도 VR 영상이 스티치, VR 사진 한 장이 스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요, 포칼 렌스가 지금 현재는 15mm인데, 그게 멀티플라이어 3.928 기준으로 4.244mm로 된 거예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35mm 필름 기준으로는 15mm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얼라인 이미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실제 그럼 여기서 고프로에 저희가 센서 사이즈를 구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만들 수 있는데, 그 센서 사이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고프로의 센서 사이즈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프로 센서 사이즈는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요, 2.3인치 분의 1 정도의 센서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검색하시면 11.0435mm의 자, 대각선 길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을 만약에 가로 길이라고 했을 때, 참고로 얘는 4대3 비율로, 1440p니까 4대3 비율로 촬영이 된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A의 4분의 3, 0.75A가 B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니까 B가 4분의 3 A의 제곱은 11.0435의 제곱.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면요, A가 8.8348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8.8.48이라고 여기에 적잖아요. 이렇게 8.8348이라고 적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돼서 여기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토 눌렀다가 캔슬 누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PCI 렌즈 15mm 그리고 8.8348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크롭 팩터가 정해지고요. 뭐 만약에 여기 수치가, 이 수치가 센서 사이즈가 아니고 여기 수치가 정해지면은 어차피 4대3 비율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A를 구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B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약간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4대3 비율이라는 거는 센서는 네모나고요.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3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내신 다음에요, 여기가 만약에 C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4의 제곱 더하기 이 3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자, 0.75 4분의 3 곱하기 자, 4 하는 거죠. 이게 A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는 C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 4라는 4대3 비율의 이 A 값을 충분히 쉽게 구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프로 센서가요, 뭐 당연히 크기가
내가 4대3 비율 말고도 다양한 비율로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 센서를 설계하는지는 그 센서 설치의 설계하는 거에 따라 좀 틀린데, 이 비율이 4대3이 아닐지라도요. 자, 예를 들어서 4대3이 있고요. 가로 4, 3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4대3 비율 센서에서 16대9를 만드는 건요. 여기가 16 비율일 때 9 비율만큼 요런 식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여기 9. 여기 16을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로는 다 쓰고 세로는 작게 쓰는 거고요. 고프로가 그런 경우 있죠. 뭐 슈퍼 와이드로 촬영되는 거, 울트라 와이드로 촬영되는 경우 내로우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울트라 와이드로 촬영되는 경우 바깥쪽으로 가면 가서 저 센서를 다 쓰는 거고, 안에 내로우 같이 촬영되는 경우는 이렇게 크롭해서 안쪽에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 렌즈 데이터를 구하시면요, 자동적으로 크롭 팩터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 크롭 팩터에 따라서 이미지 온라인을 하시면은 그 정확한 수치대로 얘네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크롭 팩터하고 센서 이미지 사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